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서울만 용가리 통뼈입니까? 보합세에서 이젠 아주 소폭으로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생아 잇몸에서 치아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아니 올라가려면 파죽지세로 올라가야지, 이거 정말 발치하기도 어려워. 너무 손톱만큼 올라와 있어서 정말 보기만 해도 애처롭죠. 오늘자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입니다. 근데 심각하게 봐야 할 건 지금 서울 집값이 살짝 올라오는 추이가 아니라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전국 수치가 고드름 꼬리가 길어지듯이 상당히 내려가는 추이가 급해졌다는 거.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 서울이 이렇게 신생아 치아처럼 잇몸 사이로 올라오는 이 상승 추이 보여도 이건 그냥 얼마 못 갈 가능성 높습니다. 18주 만에 상승 전환이라고 하는데 너무 여타의 다른 지방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엇갈린 행보를 보인다고도 말할 수 없고요. 11월 넷째 주 이후부터 줄곧 서울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거든. 겨우 0.01%가 주는 지표의 상징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하고요. 대체로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해소가 되지 않는 관망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수도권과 5대 강역시의 두드러진 하락세에서 볼 수 있는 낙폭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일단 서울이 마이너스 배지를 떼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는데, 다른 여타의 지역들은 죄다 마이너스로 머물고 있다는 점, 결국 홍일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건데, 그만큼 하락세에 큰 포위를 당하고 있는 터라 이런 상승세 전환은 오래가지 못할 듯 보입니다. 일부 고점을 찍은 거래가가 평균 거래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가격 변동률은 아주 일률적으로 서울은 보합으로 머물러 있죠. 전세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그냥 답보 상태. 그리고 지방은 하락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거래가를 들여다보면 전세가는 상당히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원 지표는 앞으로 집값 전망이 절대로 반등으로 가지 못하는 아주 난처한 보합세에서의 서울 지역에서만 신생아 이빨 돋아나듯이 살짝 조정 국면으로 올라온 거고, 이거 정말 그래프만 봐도 아슬아슬한 거거든. 전체적으로 보면 태풍 전야, 이미 그 태풍은 가장 큰 중심의 서클 안에 들어와 있는 진행형이고요. 이렇게 지표가 지금 살짝 다른 여타의 지방과 서울 간에 이격이 생길 만큼의 큰 집값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일단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정말 숨을 헐떡일 정도의 급박한 집값 변동성이 거의 빠지직 소리를 낼 정도로 엄청난 균열 양상을 보이게 될 걸로 보이네요. 강세장으로 돌입한 거 아니냐는 섣부른 판단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일단 매물이 83,000건을 찍은 지가 오래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빨리 소진이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일단 급매로 쏘아올린 불꽃놀이가 제일 눈에 띌 뿐이고, 매수세는 이런 불꽃축제같이 쏘아올린 급매 가격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가를 포기하지 않는 매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발로 걷어찰 정도로 손절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물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놈의 호가몰이는 무슨 텍사스 황소들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인디언 사냥법, 들소를 벼랑 끝까지 몰아서 스스로 그 벼랑에서 추락시키는 방법으로 인디언들은 들소 고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냥법을 선택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아주 이와 비슷해. 호가가 그렇게 한쪽으로 상승분을 잔뜩 녹여서 서로 간에 덩어리가 돼서 매수세가 노리는 급매 가격대로 낮추는 걸 서로 간에 경계하는 이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몰려가는 끝자락에는 데드엔드, 막다른 길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바로 수요가 뚝 끊어져 버리게 되는 완벽한 퍼펙트 스톰과 같은 손절 양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추세인데,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건 집값이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아까 부동산원 매매가 변동률에서 보는 것처럼 신생아 치아 나는 듯이 살짝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 건데, 하락세로 다 둘러싸여 있는 모든 서라운드 환경이 집값이 그동안의 상승분을 죄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주변으로 지방, 전국, 수도권 엄청난 하락세로 다시 지하실 문을 여는 상황에서 서울도 결국 버티지 못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서울이 0.01% 올라섰다고 일주일간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국 부동산 부활했다고 맞장구를 치는 북소리가 둥둥둥둥 온 귓가를 맴돌 정도로 떠다닐 것 같은데, 부동산 지표는 추세 지표가 중요하죠. 이렇게 단기적인 소폭의 변동성이 모든 궤적의 신호탄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거래 현장은 급매만 슥 하고 사라지는 개눈 감추기식 매매가 일어난다는 건데, 무슨 이게 반등이다 뭐다는 언감이 생심이죠. 제일 중요한 분기점은 지금 나오는 지표가 아니라 바로 4월 중순부터 나오게 될 지표들이 확실한 충격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지면서 부동산 전체 시장을 어떻게 강타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터진 미국발 빅뉴스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금리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단 지금 환율 올라가는 소리가 1352원까지 치솟았다가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1340원대로 내려왔는데, $1 환율 추이만 봐도 이거 아주 심상치가 않죠. 계속해서 의무 방어전만 치러야 할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유럽 쪽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분위기로 가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내린다 하면서 계속 강경기조로 선에 절대로 안 내릴 것 같은 금리 절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어서 킹달러 현상이 거의 굳히기로 가는 거죠. 유럽 쪽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니까 달러가 깡패가 돼서 그냥 다른 유로화들을 멱살 잡고 있는 건데, 동시에 위안화도 약세로 전환, 그냥 하염없이 펭귄 하강 곡선 썰렁하게 타고 있습니다. 유로나 위안화 약세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위안화 약세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무조건 위안화와 블루투스 스피커야, 그냥 신호 뜨면 바로바로 그 소리를 잡아내는 동조 현상을 보이는 통화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상 떡락을 하고 있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 변동세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환율이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미국 PCE. 오늘 오후에 미국발 소식이 들려왔죠. 폭발적으로 기록 지표가 나올 거라고 당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거라는 공포의 전망 나왔습니다. PCE 2월분 개인 소비 지출이 0.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시장 예상치죠. 29일, 그러니까 내일 지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S&P 500 미국 증시가 기록적인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첨단 대형주 중심으로 드래그를 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연일 오름세를 지속하려 하지만, 이게 PCE 지수 때문에 꽉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지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5.6% 정도로 가팔라진 지수로 말미암아 PCE 지수가 상당히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전망을 오후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월이 아무리 비둘기인 채 해도 이거 체면이 안 서는 거지. 지금 점도표까지 그려나가면서 3회 이상 인하를 예고했는데도 지표가 안 도와줘. 그러니 당연히 점도표 찢어버리고 새로운 플랜 B로 가야 하는 건데, 아마도 미국은 올해 절대로 금리 인하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수순에서 미국 증시는 거의 떡락하는 변동성은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경제지표 악화에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시가총액 천문학적으로 뚫어버리는 엔비디아, 인텔 등등이 각계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제갈 길 가는 터라 다시 매파적인 움직임으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환율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2%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차이에 의한 국내 경기 지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여차하면 원화버릴 수 있는 해외 자본이 항상 스탠바이, 언제든 떠날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렇게 미국 지수에 따라서 증시도 영향을 받지만 환율의 촉이 계속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서 늘 방어적인 모드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통화 부분에서의 선순환적인 움직임이 너무 수동적인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국내 주식시장 박스권 안에 갇히게 하는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2700선까지 바짝 오른 듯 하다가 이제 바람이 서서히 잠잠해지자 연줄이 늘어지기 시작했고, 날아오른 연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2700선도 곧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다시 2500, 600선 박스권 복귀는 머지않았겠죠. 지금 금리 상황과 환율, 그리고 증시가 그리 녹록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울 집값이 살짝 뾰쪽 올라온 지표 하나만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옆에 고드름을 길게 늘어뜨린 전국, 수도권, 지방 집값 지표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앞으로 전체적인 집값 추이가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건 그렇게 도마에 썰듯이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한눈으로 봐도 전세가 약세로 가네, 오름세는 서울이 개미 눈곱이고 여타 다른 지역의 내림세는 급격하네, 결국 똘똘말이 집값 하락세가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할 수밖에 없겠네.
그냥 그림 하나로 나올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거래 지표들을 보면 서울이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실제 급매로 나간 거래건들은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거의 뭐 용산구, 강촌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하락, 20% 넘는 하락세 찍고 있고요. 레미안, 도곡 카운티 역시도 5억 이상 하락하는 추세. 답심리 쪽도 국평이 답심리 미드카운티가 고점 15억 대비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강동구 쪽 삼익 그린맨션 역시도 고점 14억 대비 10억 거래가 나왔네요. 이렇게 서울 쪽은 한 주간 거래를 땡겨봐도 낙폭이 상당히 큰 거래들이 서울 전역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역시 급매 물건들은 이렇게 쏙쏙 빠지는 가격대로 나오고 있어서 아무리 정고점을 회복하는 몇몇 거래들이 매매 가격 지수 끌어올린다 해도 한계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권은 지표상에서도 심각했던 것처럼 한 주간 거래를 들여다봐도 분당구는 뭐 더샵 5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편한 세상 광교 역시 5억 가까이 하락. 과천도 뭐 한몫 거들고 있어요.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역시 4억 이상 하락. 안양 쪽도 평촌 더샵도 4억 정도 하락 추세. 이렇게 비교적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것들도 한 주간 거래를 봐도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송도를 중심으로 쭉쭉 한 주간인데도 4억 이상 빠지는 곳도 나오고 하락 추세는 그냥 줄줄줄 새는 물처럼 연속적인 하락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송도도 신축이 5, 6억대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부산은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역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뭐 중구, 달서구, 북구까지 하락세가 40% 이상 빠지는 곳도 있어서 국평이 3억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은 거의 한 주간 거래 봐도 뭐 강서구 쪽은 11억에서 5억으로 대폭락, 대방, 노블랜드. 그리고 해운대구 역시도 5억 가까이 빠지고 부산은 뭐 정신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금정구, 동래구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30% 이상 빠지는 추세. 이렇게 실거래 현장은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간단히 지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전망치가 나온 미국발 금리 폭탄에 내관이 될 경제 지표들 아마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후에 전망치가 나온 지표들이 결국 국내 경제 지표를 흔들 수 있는 무게 있는 수치들이고 결국 지금 집값이 어느 선상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지표와 실거래 간의 체감적인 격차는 분명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얼마나 지금 부동산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이는가를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뻔뻔한 복두뻔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